여기 바로 신형 큐프라 타바스칸 캔 GV가 있습니다. 큐프라가 만든 가장 강력한 전기 SUV이자 Born 이후 두 번째 완전 전기차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이 차를 직접 운전해 볼 예정입니다. 제 채널에는 이 차에 대한 전체 리뷰 영상도 따로 올릴 예정입니다. 만약 보고 싶으시다면 별도의 영상을 준비했으니 실내 외관 기술 정보, 소재 품질, 멀티미디어 등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차에 관한 모든 정보는 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해보고 주행 느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스위스나 그 주변에 계시고 이 차를 직접 보고 싶거나 시승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시계라기를 확인해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또한 화면에 보이듯이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 참고로 뒷바퀴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폭스바겐 ID 그리고 아우디 Q4 e-tron과 동일한 플랫폼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같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사점이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는 제 관점에서는 정말 환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리뷰도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거기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외관도요, 차를 켰을 때 테일라이트에 이 플레이 라이트가 정말 멋집니다. 또한 손잡이에도 LED 조명이 있고 실내에도 LED 조명이 있습니다. 실내도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이 플레이트에는 큐프라 LED 조명이 있고 알루미늄 페달 시트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졌어요. 큐프라의 친환경 소재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가죽이 전혀 없고 가죽 느낌의 소재와 가운데에는 마이크로하이버 알칸타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어쨌든 디자인이나 요소들에 대해서는 너무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차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운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LED 조명이 있고 여기에도 LED 조명이 있고 도어에도 LED 조명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뒤쪽에도 다양한 색상의 LED 조명이 있습니다. 전면에는 멋진 LED 라이트 바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최신 세대의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3차원 뷰처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몇 가지 기술적인 정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쿠프라 타바스칸의 가장 강력한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GV. 이 모델은 사륜구동 버전입니다.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씩 두 개의 전기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340마력, 545Nm의 토크, 예상 주행거리는 약 517km, 최고 속도는 시속 180km, 0에서 100까지 5.5초가 걸립니다. 배터리 용량은 77kW 시 NCM 배터리이며 사용 가능한 용량도 77kW입니다. AC 충전 속도는 11kW, DC 충전 속도는 135kW이고 회전 반경은 11.5m입니다. 앞쪽에는 독립식 맥퍼슨 서스펜션,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량이 주행 준비가 됩니다. 저기 코너에는 사각지대 감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 작은 디지털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은 아주 잘 배치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을 위, 아래, 좌우로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볼 수 있고 여기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로 큐프라 모드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일종의 트랙 모드, 스포츠 모드, 슈퍼 스포츠 모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양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 메뉴로 들어가서 드라이브 프로필에서 여러 주행 모드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레인지 모드로 시작한 다음 모든 주행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운전해 볼게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주행 모드와 후진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스토크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360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폭스바겐 그룹 차량에서 본 것과 동일한 카메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해상도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좋아 보여요. 드라이브 모드에 놓으면 페달에서 발을 떼면 차가 앞으로 굴러갑니다. 하지만 B 모드에 놓으면 차량이 더 많은 에너지를 회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는 패들 시프트도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 패드를 사용하면 몇 가지 다른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생제동 모드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회생제동을 선택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스티어링 휠 뒤에 있는 패들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행에서도 이 기능을 테스트해 볼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차를 처음 운전해 본 인상은 부드럽고 조용하며 이미 강력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정말 힘이 느껴집니다. 저는 아래가 평평한 이 스티어링 휠이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도 좋고 물리 버튼이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오, 지금 서스펜션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스펜션에 관해서 제가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로 가서 인디비주얼로 들어가고 설정으로 가봅시다. 이 차에는 DCC 다이내믹 셰시 컨트롤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건 폭스바겐 차량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서스펜션 시스템이에요. 즉, 저는 아주 편안하게 설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가 15단계나 됩니다. 여기서 컴포트로 맞추면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최대로 올리면 쿠프라에서는 이게 최대라고 하는데 서스펜션이 가장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요철을 다 느낄 수 있고 정말 스포티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 모든 걸 직접 테스트해 볼 겁니다. 먼저 컴포트 모드에서 어떤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쿠프라 모드로 완전히 올려서 더 단단하게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제 피드백을 말씀드릴게요. 시야도 꽤 좋은 것 같고 페달도 괜찮아 보여요. 이제 B 모드로 갈게요. 저는 B 모드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B 모드는 가속할 때를 의미하거든. 오, 가속이 정말 좋네요. 와, 안정감이 대단해요. 가속을 놓으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더 많이 회생하고 여기 그래픽에서 차량의 에너지를 회수할 때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멋진 그래픽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을 해볼게요. 오, 정말 놀랍네요. 사실 이 패들만 능숙하게 사용한다면 굳이 B 모드로 번거롭게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의 최대 회생 제동 기능이 B 모드와 거의 똑같이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인 사각지대 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미 보셨겠지만 이 시스템은 사이드 미러에도 선명하게 표시되어 운전자의 안전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와, 정말이지 이 차량의 가속감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느껴져요. 우와, 정말 대단합니다. 꽤 빠르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컴포트 모드인데 꽤 편안한 것 같아요. 좌우로 움직일 때 배처럼 흔들리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처럼 기울거나 롤링이 심하지 않고 여전히 꽤 안정적이고 좋네요. 컴포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만약 제가 최대한 큐퍼라 모드로 바꾼다면 이제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볼게요. 아무튼 이 내비게이션을 삭제할게요. 이게 정말 꽤나 거슬리네요.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쪽에 LED 라이트가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있는 이 LED 라이트는 일종의 특별하고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치로 차량의 전방을 밝혀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야간 운전 시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일종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아, 제발. 알겠어요. 좋아요. 그 정도면 됐어요. 저기 LED 라이트가 보이시죠? 이건 차량의 동작에 따라 예를 들어 오류가 있을 때 달라집니다. 내비게이션 모드일 때는 다른 색상을 보여줍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죠. 대시보드에 있는 그 LED 라이트와 함께 차는 매우 조용해서 외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조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창문에 이렇게 올려두면 됩니다. 창문이 약간 뿌옇게 되기 시작하는 게 보이네요.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또한 오토 홀드 기능이 있어서 브레이크에 계속 발을 올려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고 조용하고 배치도 마음에 들어요. 이 비상등 버튼, 와, 정말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반응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립감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지금은 서스펜션이 스포츠 모드에 있습니다. 확실히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충격도 확실히 느껴져요. 그리고 훨씬 더 스포티해졌어요. 여기 주행 프로필 설정에 들어가면 완전히 스포티한 주행 모드로 설정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요. 이것도 꽤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지금 큐퍼라 모드로 바꾸면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느껴져요. 와, 스티어링이 정말 직관적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스티어링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방식이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차는 외관만큼이나 주행감도 그대로예요. 아름답네요. 그리고 주행감도 정말 멋져요. 여기 설정이 워낙 많아서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무게감이 느껴져요. 느낌이 이렇게 세팅하면은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리얼하게 느껴져요. 정말 놀라워요. 그리고 빠르네요. 정말 빨라요. 확실히 빠릅니다. 조용해요. 좋아요. 운전 자세도 정말 좋아요. 시야도 완벽해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오토파일럿 시스템도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을지 볼게요.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고 여기서 위아래로 조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래블 어시스트, 새로운 트래블 어시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제 차가 저 대신 운전을 해줄 거예요. 차선 사이를 유지하고 가속하고 브레이크도 밟고 이것 좀 보세요.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차선이 보이기만 하면 차가 알아서 운전해 줍니다. 차선 사이를 유지하고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끔씩 운전자에게 핸들에 손을 올리라고 경고도 해주지만 브레이크도 밟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트래블 어시스트 폭스바겐의 오토파일럿을 테스트해봤어요. 이것 좀 보세요.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훌륭해요. 예를 들어 저는 전에 새로운 타바스칸이나 새로운 포르멘토르에서도 테스트해봤어요. 예를 들어 정말 좋았고 여기서도 똑같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같은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한 번 더 활성화해 볼게요. 폭스바겐과 같은 시스템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저도 테스트해봤어요. 폭스바겐에서도 테스트해봤는데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여기서 더 높은 속도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러면 차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차선 사이를 유지하고 가속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거리를 유지해줍니다. 정말 멋져요.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사이에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의 일반 버전, 표준 버전과도요. 이것도 꽤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정말로. 정말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깊은 신뢰가 확실하게 갑니다. 브레이크도 좋아요. 회생제동과 물리적 브레이크 간의 전환도 훌륭합니다. 이제 주행거리 모드로 전환하면 차량이 정말 부드럽고 느리게 반응하고 스티어링 휠도 더 부드러워지고 서스펜션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가속도 에코 모드에서도 빠릅니다. 그리고 페달도 일정 지점까지 밟으면 멈추고 더 세게 밟으면 1cm 정도 더 들어가면서 그때는 더 강한 힘을 내줍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에코 모드에 있어도 페달을 더 세게 밟으면 더 많은 출력을 쓸 수 있네요. 이제 쿠프라 모드로 가면은 이제야 제대로네요. 가속이 정말 강렬해요. 그립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빠르네요. 정말 빨라요. 진짜 빠르다. 정말이에요. 우와, 진짜 빠르네요. 정말 빨라요. 기분이 환상적이에요. 시트에 몸이 확 밀려나요. 잠깐 숨이 멎을 정도예요. 정말 재밌고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진짜 서스펜션이 더 단단해졌어요. 최대치로 단단해졌네요. 이거 느껴져요? 서스펜션이 노면의 모든 작은 충격과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운전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마치 도로의 모든 미세한 요철과 진동까지도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거 운전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이 차가 페달을 밟으라고 유혹해요. 정말 밟으라고 해요. 계속 밟으라고 해요. 정말이에요. 페달을 밟으라고 계속 유혹해요. 그립감이 정말 미쳤어요. 속도를 30으로 줄이면 세상에나 이런 일이.
진짜 빠르다. 정말 정말 빨라요. 잠깐 숨을 멈추게 돼요. 운전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그립감이 훌륭하고 차가 크지만 놀랍게도 크기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비교적 컴팩트하고 지면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스포티한 느낌이에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와, 세팅을 정말 잘했네요. 세섭을 정말 잘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와, 정말 재밌어요. 운전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다시 한번. 여기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오토파일럿을 설정할 수 있어요. 앞차와의 거리를 선택하고 그냥 두면 차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밖에 안개가 껴있어도 차가 정말 잘 달려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안개등도 있어요. 이렇게 켜면은 사람들이 저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죠. 지금 안개등이 켜져 있는데도 여전히 완벽하게 보입니다. 정말 멋지고 완벽해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안개가 심한 날에 시승을 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에너지가 회수돼요. 여기 페달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좋네요. 네, 정말 훌륭해요. 그리고 이 페달로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것도 재밌어요. 사용하기도 쉬워요. 하지만 좋은 점은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Y에는 없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바로 굴러가게 둘 수 있다는 점이죠. 테슬라도 앞으로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쿠프라 타바스칸에는 차량을 굴러가게 둘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차가 그냥 굴러가요. 회생 제동으로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아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훌륭한 기능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회생 제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좋아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제 다시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보이는지 좀 더 잘 보여드릴게요. 다시 활성화하지는 않겠지만 좋은 점은 도로 위에서 충전소를 검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충전이 필요하네. 어디로 가야 할까? 그리고 충전소만 검색하면 돼요. 하나를 선택하고 시작을 누르면 차가 그곳으로 이동해요. 1.6마일 동안 도로를 따라가주세요. 이제 보시면 아직 차가 굴러가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냥 굴러가고 있죠. 회생 제동을 원하면 여기로 가서 최대 회생 제동을 선택하거나 각 방향으로 돌고 포월 스트레스를 계속 따라가세요. 아마 2단계 회생 제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 상황에 따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이 회생 제동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유용해요. 그래서 전기차에는 이렇게 다양한 회생 제동 단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전기차라면 꼭 있어야 할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이 큐프라 테바스칸에는 그 기능이 있고 그 외에도 더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어요.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지형 오프로드 모드까지요. 이건 컴포트 모드입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로 전환하고 있어요. 하지만 큐프라 모드로 빠르게 달리고 싶으면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빠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차에는 모든 인체공학적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모든 버튼, 가장 중요한 버튼,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어야 할 완벽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고 이게 정말 중요하죠. 또한 화면에서도 화면이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다양한 설정을 쉽게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좌석이 너무 뒤로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앞쪽에 앉아서 화면에 정말 쉽게 손이 닿아요. 정말 좋네요. 이제 운전 자세, 운전 감각, 방도 좋습니다. 서스펜션은 DCC가 있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정말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이것 좀 보세요. 쿠프라 모드로 바꿔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네요. 0에서 100까지 5.5초입니다. 정말 미친듯이 빠르네요. 정말 미친듯이 빠릅니다. 그러면 그립도 정말 훌륭해요.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내 플랫폼도 좋네요.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이들이 계속 개발해서 이제는 폭스바겐 그룹이 점점 더 좋은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게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새로운 아이디 7에서도 그 점이 보이는데 그 차는 정말 훌륭하고 그들이 얼마나 차를 개선했는지 느껴집니다. 방음도 차가 크더라도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공기역학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죠. 서스펜션 완벽합니다. 방음도 아주 좋습니다. 가속력 완벽합니다. 편안함, 실용성, 인체공학 모두 아주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꽤 괜찮은 차입니다.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 차입니다. 디자인도 정말 멋집니다. 정말 기괴하고 외계인 같은 디자인이에요. 이 안쪽도 이 미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양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서 정말 많은 독특한 기능과 앰비언트 라이트 디자인을 적용했는데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보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미래적인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와우. 어쨌든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조종석에서 시야도 좋습니다. 필요한 모든 정보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배터리는 94%이고 주행 가는 거리는 아직 410km로 꽤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드라이브, 인디비주얼, 트랙션, 에코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주행 거리 확장 모드입니다. 이 모드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더 느리고 부드럽게 나가지만 서스펜션과 승차감이 더 좋아집니다. 500m 후에 첫 번째 출구에서 로터리를 빠져나가세요. 그리고 네, 약간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이제야 제대로 얘기하는 거죠. 네, 폭스바겐 그룹은 정말 환상적인 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팔리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원하는 만큼 판매가 안 되는 걸까요?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아직도 비싸기 때문이죠. 첫 번째 출구로 나가세요. 아직도 비쌉니다. 그게 유일한 문제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세요. 이건 시장에 나와 있는 최고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증강현실 기능도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요. 정말 멋집니다. 정보도 정말 많아요. 왜일까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도 필요하죠. 더 기다려야 해요.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문제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인내심을 가지면 해결됩니다. 네,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다른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차들은 좋으니까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폭스바겐 그룹도 전기차를 점점 더 잘 만들고 있어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 차들도 정말 좋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네,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기술, 멀티미디어 모두 훨씬 좋아졌어요. 주행감도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아니, 이 차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차는 도로 위에 누구라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누구라도 이런 차를 운전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오토파일럿 시스템도 있어요. 지금은 밤입니다. 밤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차를 구할 수 있으면 밤에도 시승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정말 좋아요. 정말 멋진 차예요. 마음에 들어요. 코너에서도 안정감이 좋아요. 이제 쿠프라 모드로 바꿔보세요. 와, 핸들링이랑 노면 그립감, 그리고 노면에서 오는 피드백이 정말 좋고 아주 쾌적해요. 차가 무겁긴 한데 동시에 빠르고 정말 엄청난 힘이 느껴져요. 이렇게 무게감과 파워, 그리고 도로에서의 좋은 안정감이 조합된 게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이 차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정말 좋은 차라서 칭찬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조금 너무 높아요. 하지만 차 자체로 보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 차를 정말 좋아해요.
이 차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게 해줘요. 제 생각엔 필요 이상으로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해요. 쾌적해요. 프리미엄 느낌이 납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느낌이에요. 이 차에 대해 칭찬할 말이 정말 많아요. 아시죠? 하지만 물론 무엇과 비교하느냐, 가격이 어떠냐,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주행 감각이나 디자인 모든 면에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쿠프라의 두 번째 전기차죠. 솔직히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했어요. 저는 이 차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만약 이 쿠프라 타바스칸을 구매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사셔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대단한 차예요. 정말 대단한 차입니다. 아무튼 여기 주차하면서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후진을 하면 360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행도 쉽고 주차도 편해요. 액티브 라인, 사이드 카메라,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모두 있습니다. 주차하려면 이 버튼만 누르면 돼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제가 이 새로운 쿠프라 타바스칸을 운전하는 게 즐거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차의 전체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에 별도 영상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무엇이든 질문해주세요. 스위스나 그 근처에 계시고 이 차를 직접 보고 싶거나 시승해보고 싶거나 구매를 원하신다면 꼭 가우치 거래지를 확인해보세요. 링크는 설명란과 화면에도 남겨둘게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 차를 더 오래 빌릴 수 있으면 추가 테스트도 해보고 더 재미있는 영상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